자, 여기는 봉암서당입니다.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 마을에 있는 봉암서당입니다. 봉암서당은 예전에 신전 목사께서 서당을 18개 서당을 만드실 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시는 봉산서당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나중에 서원으로도 승격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봉산서원이었다가 다시 봉암서당으로 된 그런 곳입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구불구불 좁은 길을 올라서면 마을 가장 위에 주차장이 넓은 봉암서당이 있습니다. 봉암서당은 2019년에 고쳐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차장을 시멘트로 깨끗하게 잘 해놓았네요. 서당 앞에 고직사가 있었지만 그 건물은 복원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건물 앞쪽 처마 밑에는 초서체로 쓴 봉암서당 편액이 있고 뒷벽 왼쪽에는 명륜당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명륜당은 앞면 4칸, 옆면은 2칸으로 팔짝 지붕이고 호처마입니다. 봉암서당이 원통산 깊은 곳이고 마을 가장 위에 있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외진 곳 문화유산을 찾아다닐 때 힘든 것이 너무 자란 풀과 벌, 그리고 뱀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니다가 실제로 뱀을 본 게 여러 번이라 가장 신경 쓰입니다. 이 봉암서당도 명륜당에는 웅웅거리며 다니는 벌이 많아서 몹시 신경 쓰였습니다. 풀이 많이 자라는 여름철에는 한 번씩 풀베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청에 벌이 꽤 많았습니다. 양쪽 온돌방 앞에는 아궁이가 있고요. 앞쪽 기둥이 5개인데 가운데만 원기둥을 썼네요. 가운데가 원기둥이라 대청이 좀 더 트인 느낌이 듭니다. 대청 안쪽에는 봉암서당 중수기와 봉산서원 유감 취필 2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대청 안쪽은 그래도 잘 관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벌이 너무 많아서 몹시 신경이 쓰입니다. 벌 때문에 대청에 올라서지를 못했네요. 들머리 주차장이 넓은 만큼이나 서당 마당도 꽤 넓네요. 담장도 낮게 해서 그런지 답답하지 않고 탁 트여 보입니다. 담장이 낮으니 덕분에 문이 좀 더 크게 보입니다. 서당은 요즘으로 보면 초등학교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당시 수업료는 신입생에게는 1년에 벼 반섬, 그 이상 학생들은 한 섬을 받았다고 합니다. 벼 한 섬은 10마리니 적은 수업료는 아니지요. 대부분이 이와 같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식사를 대접하거나 빨래를 해주기도 하고 땔감이나 의복으로 대체하기도 했답니다. 서당이 초기에는 마을 중심으로 세워지면서 향촌 문화가 뿌리를 두었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문중 중심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글공부 중심에서 선조를 제사 지내는 향사가 늘어나 문중의 신분 유지를 지켜가는 기능이 더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향사하기에 알맞지 않은 인물까지 하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기능을 완전히 잃을 만큼 길이 없어진 서당이 아닌가요? 옛만큼은 아니더라도 자꾸만 잊혀져 가는 곳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서당을 찾아가는 길은 언제나 좁은 골목이나 오솔길일 때가 많습니다. 중림서당으로 가는 길은 잘 모르고 오면 당황스러운데요. 서당 앞쪽은 밭이 있어 가는 길이 안 보입니다. 녹색 철문을 지나 남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야 해서 망설이게 됩니다. 어쨌든 서당 건물로 가려면 이렇게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옥수수 앞쪽에 서당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어요.
농기구도 있고 해서 어수선하지만 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서당 출입문은 닫혀 있지만 잠궈 놓지는 않았어요. 팔짝 지붕이고 앞면 3칸, 옆면 2칸 크기네요. 콘크리트 담장으로 사방을 둘렀습니다. 중림서당 편액이 건물 중간에 걸려 있네요. 그리 크지 않은 편액입니다. 고리만 걸어 놓아서 살짝 열고 들어갑니다. 식당에서 음식 나오는 순간처럼 이때가 가장 설렙니다. 이거는 고정이네. 사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한두 해에 앞서 건물을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쩐지 첫인상은 뭔가 어색했습니다. 아담하고 소박한 느낌의 견주면 무언가 시멘트로 덮은 곳이 많았고 그래서 옛스런 맛이 덜 난다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또 이곳 문중 후손의 말씀에 따르면 이 건물을 수리할 때 나무에 니스칠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니스칠을 하면 나무가 속에서부터 썩는다네요. 숨 쉴 구멍을 막기 때문입니다. 앞면 3칸에서 가운데는 통마루로 했고요. 오른쪽은 방과 마루가 앞뒤로 한 칸씩입니다. 3칸이라 대청이 좁으니 이렇게 방 앞쪽을 마루로 이어서 좁은 마루가 좀 더 넓어 보입니다. 오른쪽 방은 문이 앞에만 있는데요. 마루에서 옆으로 바로 들어가는 문이 없으니 답답해 보입니다. 마루가 더 좁아 보이네요. 가운데 마루 끝에는 조금은 남다른 문이 보이네요. 위쪽에 가로로 길게 누운 문입니다. 작은 문도 아니고 큼직한 문이 저렇게 있어요. 늘 세로로만 보던 문이 가로로 있으니 낯설지만 또 재밌네요. 아래 위 문을 다 열어놓으면 매우 시원하겠네요. 건물도 3칸이라 작은 편이고 마당도 좁아서 답답한데요. 담장을 둘러서 더 좁게 느껴집니다. 서당을 둘러보고 있을 때 가까이 계시는 한 분이 오셨습니다. 진주류 씨, 문중 후손이라고 하십니다. 잠깐이지만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중림서당은 상주에 부임해온 신잠 목사가 세웠으니 재임 기간인 1552년에서 1554년 사이가 됩니다. 애초에는 은청면 봉상리에 세웠는데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졌고 그 뒤 숙종 때 새로 지었지만 6.25 때 다시 없어졌다고 하네요. 조선 말기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복원했다고 하는데요. 남양홍씨, 의령남씨, 진주류씨 세 문중이 개성하고 있습니다. 건네 들은 얘기로는 누군가가 지붕에 피는 와송을 따겠다고 여기 올라섰다가 기와장을 깨기도 했다네요. 와송 따겠다고 여기를 올라서다니요. 그러지 마세요. 역사와 함께 많은 이야기가 깃든 중림서당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상주목사 신잠 선생께서 세운 18개 서당 그 두 번째로 화덕면 선교리 봉암서당과 은청면 무릉리 중림서당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빛이었고요. 이제 다음 편은 신잠 목사가 세운 서당 3번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